뒤에 거 2개 한 거랑 3, 4일 때랑 4일 때밖에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카드 문제에서는 조금 헷갈린 게 곱할 때 더할 때가요. 조금 헷갈리네.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위에서 곱하고 왔는데 바로 더 해버렸어요. 근데 그럴게요. 아, 모르겠다는 건 아니고 할 때마다 헷갈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계속 하나의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냐, 아니면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왔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나는 보통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두 번째 이렇게 해, 세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 그러면은 그 덜 헷갈리는데. 만약에 3200보다 큰 수를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 100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00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0, 1, 2, 3, 4, 5까지 쓸 수 있어요? 4까지 쓸 수 있어. 네. 4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3하고 2는 사용했으니까 여기다가 0, 0은 못 쓰잖아요. 한 번씩만 쓰니까. 그쵸? 그러면 3개를 사용해서 여기다 쓰면 무조건 3200보다 크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3p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3p인 거지. 3 곱하기 2가. 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3p라고 생각하면 덜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4로 시작한다. 그러면 4로 시작할 거니까 이거 4개 중에 3개를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잖아. 그쵸? 4p3. 그렇지. 4p3 하면 덜 헷갈리겠죠. 네. 4팩토리얼과 같으니까 24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응. 근데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는 진행의 그 ing 그게 아니라 여기서 ing죠. 따로따로 분리돼서 더하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ing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이 1000의 자리 숫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ing가 될 수 없죠. 그치? 이게 끝나고 3으로 시작하는 사건이 끝나고 4로 시작하는 사건이 진행이 되겠지. 네. 4로 시작하는 사건이 끝나고 5로 시작하는 사건이 진행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 풀다 좀 어려운 거 있었어요? 그 뒤에는 그 큰 예제들밖에 못 봤어요. 근데 밑에 설명이 너무 돼 있어서 괜찮은데 그 어디지? 저번에 그 길찾기 문제 이거 했을 때 얘를 이거 설명하시면서 막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요? 근데 막 길찾기 여기서 끝나는 그거 이게 그거예요. 아 그래요? 예제 8번 이거 호수 있는 거. 제가 예제를 이것만 들어가시면 궁금해서요. 이 호수 있는 거 이거. 네. 이 호수 있는 문제가 못 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 수 없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네. 갈 수 없는 부분을. 그래서 이럴 때는 길목을 잡거든. 길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보통 길목을 잡을 때는 이런데 여기 요런 데 길목을 잡아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은데
이 호수 내부는 못 가는 거잖아. 이럴 때는 일단 A에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B로 가야 되거든. 그때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요 부분이 없죠. 요 부분들이 없잖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길목을 이렇게 정해요. 이렇게 정해.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여기나 여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여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A에서 일단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는 경우가 없어요. 한 가지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면 편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면 A 하나, B 두 개니까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B 두 개가 똑같이. 그래서 A에서 여기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길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쵸?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갈 때 왜 길목을 이렇게 잡냐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지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여긴 절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지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여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둘은 더해주는 거야. 5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예요. 여기가 3가지, 여기가 2가지. 그래서 더하면 5가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3가지, 여기가 2가지인데 2가지. 저기서 저기는 1가지밖에 없.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밖에 없거든. 이렇게 오는 경우 또는 이렇게 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3가지하고 2가지를 더해서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대로 5가지.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B까지 가야 되는데 C에서 B까지 가려면 이 지점까지는 꼭 와야 되거든요. 이 지점까지 꼭 와야 되는데 이 지점에 오려면 여기서 지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지나오려면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는 경우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1가지, 여기도 1가지야.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 2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2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또 1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딱 2가지. 그래서 A에서 C를 지나서 B까지 갈 거니까 일련의 사건이 모두 진행돼야 되겠지. 5 곱하기 2 해서 10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호수가 있을 때. 근데 호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호수가 어딨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도 길목을 잘 잡아야 되거든. 길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보통 길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이 되게 잡는 게 좋아. 길목을 잡을 때 봐. A에서 어느 부분에 들렸다가 B로 갈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럴 땐 길목을 이렇게 정한다 그랬죠. 이렇게 대각선을 정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로 갈 건데 이 위로 가는 경우를 찾을 거야. 근데 길목을 그럼 여기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인데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하고 불편하고는 있어. 근데 그때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사각형이 끝나는 지점, 이 지점을 P라고 잡는 거야. 이 지점을 P라고 잡으면 여기를 Q라고 잡으면 돼. 여기를. 그래서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사각형이 매번 있느냐? 그렇진 않아. 아까 얘처럼 사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얘 때문에. 사각형이 끝까지 다. 그렇지. 이렇게 꼭 있어야 돼. 이렇게 꼭 있어야 돼. 여기 끝이 다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칸 올라가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한 칸을 올라가서 사각형. 이렇게. 근데 그 거기서 4개를 잡든 5개 잡든 6개를 잡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위를 쫙 올려도 돼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많이 잡으면 이제 내가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를 지나는 경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토리얼인데 4개가 똑같아. 네. 5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B로 가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2개. 5팩토리얼인데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고, 그죠? 그러면 5, 4, 20 나누기 10이니까 2니까 10가지. 해서 50가지 방법이 있어요. A에서 Q는 아니에요? Q 할 거예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써놨어. 네. 그래서 이제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단이니까. 그렇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쭉 가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죠. 그럼 이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곱해서 5가지. 그래서 이 전체 경우는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5월이죠. 그래서 55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를 가로로 하는 거예요? 네? 밑으로 가면? 밑으로. 호수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호수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죠. 네. 그걸 이제 구해야 돼. 호수 아래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나는 길목을 여기 잡을 거예요. 네. 여기를 R이라고 잡을 거야. 그럼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왔으면 일로는 못 가요. 일로는 못 가. 그럼 A에서 R로 가는 경우에서 이거 5가지네. 네. Q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대칭이죠, 이거 지금. 근데 A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 사각형을 타는 경우와 사각형을 먼저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 그렇죠. 똑같죠? 5가지. 그래서 총 60가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나 진짜 이거 못해요, 이들. 네. 못하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 여기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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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호수가 지금 요 안에가 점이 많잖아, 여기가. 이렇게 점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차라리. 그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3가지. 이렇게 둘이 더 할 거니까. 네. 여기는 4가지. 네. 여기는 5가지. 네. 여기는 6가지. 여기는 7가지. 자, 이 다음부터 중요하거든. 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여기가 5가지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방법 말고는 없어. 그래서 여기도 5가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잖아. 네. 그걸 따져줘야 돼. 2가지?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5가지. 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 5가지.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다 했어. 얘랑 얘랑 더하면 11. 얘랑 얘랑 더하면 16. 얘랑 얘랑 더하면 26. 이렇게 둘이 더하면 18. 이렇게 둘이 더하면 34. 둘이 더해서 60. 훨씬 편해요. 계산만 잘하면 너무 크면 근데 숫자가 커져. 더하기만 잘하면 이게 훨씬 편해. 이게 훨씬 편한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 길목 잡기가 쉽잖아. 이럴 때는 좀 편하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5개의 지점 PQRST 중 어느 한 지점도 지나지 않고래. 어느 한 지점도 지나지 않고래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으로 가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팩토리얼인데 6개가 똑같거든요. 네. 여기서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지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 여기를 지나면 여기 지나고 여기도 지날 수도 있겠는데? 그쵸? 네. 여기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럼 막 겹치네? 네. 아 그럼 어렵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빼서 할 수가 없는 녀석이네. 그럼 이렇게 하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해야 되거든요. 똑같죠. 근데 대칭이야 대칭. 그러니까 한쪽만 하면 되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B까지 가는 경우 하나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네. 네. 그쵸?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여기는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거기는 어, 두 가지. 여기 두 가지야. 여기서 올라와야 되니까. 네. 그럼 다섯 가지, 아홉 가지, 14가지. 여기는요? 거기 다섯 가지. 여기서 올라올 거니까. 아, 이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 말고 없죠. 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게 이미 다섯 가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14가지. 호호. 여기는 28가지. 저 위에 14가지. 14가지. 둘이 더하면 42가지. 40. 여기는 42가지. 42? 42가지. 헐. 그래서 2배. 아. 84가지. 2배. 이게 편해. 그렇네요. 나도 이게 편하더라. 근데 그 호수가 응.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띵 있는 거 말고 응. 이렇게 있을 때는 응. 덜 편한 걸까요? 이거요? 근데 아니요. 이거 더 편해요. 아 그래요? 예. 어허. 이것도 여기 가면 안 되겠죠. 여기 막혔잖아요. 다시 옆으로 네. 꺾고 오면 안 되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한 가지, 네. 그쵸?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오케이?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6가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죠. 6가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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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6가지. 6가지, 여기 6가지. 6가지. 그걸 더하면 돼. 12, 18, 24, 둘 더하면 18, 36, 60. 여기는 36, 96. 여기는 36, 132, 132. 금방 보여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렇네요. 이게 훨씬 편해. 어디까지 배웠어요? 저희 배우기 91쪽까지 다 배웠어요. 배우기는 배웠고 근데- 풀이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약간 조금 어려웠던 부분. 아니에요. 51쪽까지는 다 배웠어요. 제가 문제만 푸는 게 원순열까지 끝냈어요. 원순열?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배웠다 이거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51쪽까지를 어. 풀어오라고 하셨고 응. 기본 문제 실력 여기가 남았어요. 여기 펴봐요. 여기 55쪽. 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1-26번. 네. 철수가 자동차로 오른쪽 그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따라 A 지점에서 약속 장소인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도중에 선분 PQ 위에서 도로 PQ 여기 위에서 약속 장소가 C 지점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C 지점을 향하여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였어요. 네. 철수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로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단 연락받은 위치가 달라도 이동 경로가 같으면 동일한 경로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락받은 위치가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얘가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연락을 받았어. 네.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러면 같은 경우로
생각하겠다 이거야. 같은 경우를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간 거랑 이쪽에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간 거랑 네. 대칭이야 대칭. 똑같네요. 네, 둘이 대칭이야. 그래서 동일한 경우. 여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연락을 받은 경우 어디가 있냐면 여기를 P1, 여기를 P2, 여기를 P3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A에서 P1까지 왔다가 A에서 P1까지 왔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P2까지 왔다가 C로 가는 경우 A에서 P3까지 왔다가 C로 가는 경우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렇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 네.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곱하기 7 팩토리얼인데 5개 똑같고 2개 똑같고 그럼 21가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P2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 나누기 2 그러니까 3 팩토리얼 나누기 3개 곱하기 여기서 여기는 하나 줄었죠? 6 팩토리얼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지. 그러면 3 곱하기 6, 5, 30, 15 45가지.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둘둘이면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거든. 얘네는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니까 6 곱하기 5, 4, 20, 10, 60까지. 그래서 21가지 45가지 60까지 더하면은 126가지죠. 그래서 126 곱하기 2 252가지. 그렇네요. 저거 3개를 알면 그렇지. 일단 이거 대칭이라는 게 눈에 좀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연락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경로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연락을 받았는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좀 떠올라야 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토론식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게 배열되어 있는 8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일단 탁자에 앉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원수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네. 붙어있는 2개의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1명씩 앉도록 할 때 이들 8명이 앉는 방법의 수는 a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 지윤이가 애들을 안 친다면 여기다 어떻게 앉힐 거예요? 남자 4명, 여자 4명. 근데 이 이웃한 데는 남자, 여자 짝으로 앉아야 된대요. 무조건. 네. 네. 일단 네. 그 짝을 정해요. 네. 짝을 정해요? 네. 짝을 정한다? 네, 짝을 정합시다. 어떻게 남자 정해요? 여자 한 명씩. 남자, 여자 한 명씩 짝을 정해요? 네 하고 네. 그 그럼 몇 가지예요? 짝을 정하는 짝이 경우. 바뀔 수 있는 거 하면 짝을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네. 짝이 바뀔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렇네요. 그치? 그럼 짝을 어떻게 정하지? 4 팩토리얼 하고 예. 사이사이에 끼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팩토리얼이에요. 아 진짜요? 네. 우리가 그동안 짝을 정하는 거를 많이 했다? 알게 모르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함수죠, 함수. 여기 짝을 앞에 정해. 나왔던 문제를 알았네요. 남자애들이 A, B, C, D고 여자애들이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1대1 대응시키란 얘기잖아요. 네. 그쵸? 1대1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보고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네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4팩이. 그렇네요. 그렇지. 자, 이제 4팩을 짝을 정했으니까 배치. 어떻게 배치해? 원순열대로. 그렇지. 그럼 4팩 아니에요? 원탁에 배치할 거죠? 네. 네 팀을. 네. 그러면 3팩토리얼이죠. 원순열 공부했어요? 네. n 팩토리얼 나누기 n이었잖아. n-1 팩토리얼. 네. 그래서 3팩토리얼. 그렇네요. 그러네요. 아. 끝이에요? 네. 짝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남녀가요? 그렇죠. 둘이. 아. 짝만 정해줬잖아, 그쵸? 네. 너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자애한테 물어봐야지. 아. 그쵸? 네. 그래서 2의 4제곱. 헐. 16. 그럼 이거 지금 2파이 4예요? 네, 2파이 4. 아.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이거 6 곱하기 16이니까 96 곱하기 4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헐. 그래서 얘는 96이에요. 아. 그렇네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짝끼리 자리 바꾸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 남자애들을 먼저 원순열로 앉혀요. 네. 3팩.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여기에 앉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애들을 보고 맘에 드는 파트너 옆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4팩. 그쵸. 그런데 여자애들이 남자의 오른쪽에 앉거나 왼쪽에 앉을 수 있어요. 2의 4제곱. 남자애가 여기 앉고 여자애가 여기 앉을 수 있고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똑같아. 그 좌석 얘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해요. 예. 그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꾸 고려사항을 하나씩 빼먹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씩 빼먹어. 28번. 이거 색칠 짱 어렵다고 생각.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을 6등분한 6개의 영역을 서로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색은 2번 사용할 거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어렵네. 근데 완전 중학교 때랑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좀 달라요. 네. 다릅니다. 해잖아요. 일치하는 건 같은 거면 원순열 말하는 맞아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색깔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색깔만 2번 쓴다. 그렇지. 하나만 2번 쓴다 그랬어. 일단 A에 6개 아니고 5가지 색깔이구나. A에 근데 약간 그렇게 풀면 안 되나요? 첫 번째 카드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개다. 네. 5가지. 예. B. 일단 이웃한 거 아니까 4가지. 4가지. C는 근데 C에 A랑 같은 걸 써도 B랑 이웃하면 안 되나요? 그럼 4개예요? A하고 같은 걸 써도 되지 않아요? A하고 네. C는? 네. 그죠? 근데 B랑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근데 B는 어차피 A하고 다른 색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네. 그쵸? 5가지인가 봐요. 그러면은 C는 A하고 같은 색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쓸 수도 있죠. 네. 그럼 뭐라고 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같은 색인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경우일 수가 없는데 다른 색인 경우에는 A와도 다르고 B하고도 다르니까 3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때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C가 A와 같은 색을 칠하고 있다. 그러면 D는 C하고 A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C하고 같은 색만 안 칠하면 되니까 4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네 가지를 다 아니다.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얘가 칠한 거 빼고. 얘네들이 같은 색을 칠하고 있죠? 네. 근데 B가 또 다른 색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A, B, C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있다. 그러면 D는 A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B하고 다른 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네. 너 언제 다 그래? B하고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는 못 구해요. 거꾸로 가야 되나? 빼야 되나? 이렇게는 못 구하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니까 왜 경우의 수가 많죠? 왜냐면 색 두 번 쓰게 해주니까. 그렇지. 왜 그러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번 쓰는 녀석이 두 번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하고 거의. 그렇지. 첫 번째, A와 같은 색을 사용할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B하고 F는 안 돼요. 쌤, 그러면은요, A 말고 C하고 F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돌리면 똑같다며. 그렇지. 돌리면 돼. 네. 그래서 A와 같은 색을 사용하는 애가 C나 D나 E가 돼야 되겠죠. 네. 그쵸? 네. 그런데 C하고 E는 대칭이라서 경우수가 같아요. 네. 네. 그래서 A와 C가 같은 경우, A와 D가 같은 경우, 그리고 A와 E가 같은 경우 할 건데 둘은 경우수가 같다. 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얘는 둘을 구해주면 돼요. 자, 이제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할 겁니다. 1.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할 거예요. 그 같은 색을 골라야 되겠죠. 네. 그 색을 선택해야 되잖아. 네. 그게 5가지. 아, 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B하고 D하고 E하고 F에 남은 4개의 색깔을 칠하면 되죠. 네. 남은 4개의 색깔을 칠하면 되는데 4팩이에요. 왠지 알겠어? 아, 저는 나열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열하니까 4팩이에요. 3 아니네. 4개를 나열을 해야 돼. 네. 4개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B, D, E, F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이거 원인데 원순열 안 해도 돼? 이거 왜 원순열 아니고 그냥 순열이에요? 왜냐면 고정된 그렇지. 게 A랑 C. A, C가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누군가 고정이 되면 얘는 원순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24 해서 120까지가 있어요. 얘도 120까지가 있어요. 네. 네. 얘도 120까지 있어요. 그러겠. 그쵸. 왜냐면 A와 C에 같은 색을 칠하고 A와 D죠. 네. A와 D에 같은 색을 칠하면 아까 D에 칠해져 있던 색깔을 이제 C에 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와 D에 같은 색을 칠하고 이거 4개. 똑같군요. 그렇지. 이거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요. 네.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면 60개. 왜냐면 이게 회전할 수가 있어. 회전. 봐봐. 여기 이렇게 있어. 지금 이거 잘 봐요. 이거. 여기가 빨강이고 빨강, 파랑, 이게 노랑인가? 이게 노랑, 초록, 핑크잖아요. 네. 이게 있고, 봐봐요. 빨강이고
핑크가 일로 와. 초록이 일로 와. 근데 파랑이 일로 오고 노랑이 일로 와. 그럼 이거 180도 회전하면 이거랑 똑같지. 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해야 돼. 근데 위에 것들은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랑 이렇게 꺾였잖아요. 네, 꺾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얘는 180도 회전하면 똑같아요. 180도.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여기지. 300까지. 재밌는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재미없어 나는 이게. 그래요? 나는 확등 제일 재미없어. 그래요? 근데 막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빼먹을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것 때문에요? 빼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완전 다 해놓고 마지막에 2분의 1 빼먹을 것 같은데. 맞아. 그거 계속 고민해야 돼. 돌려도 되나? 돌리면 안 되나? 돌리면 겹치나? 신중할 과목이다. 2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에 5개의 면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가지 색은 2번 사용할 때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한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막 전개도를 펴요? 그래야 되나? 아닌가? 얘 그냥 해도 되고 전개도 해도 돼요. 얘는 뭐가 다르지?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얘는 이웃한 영역 그런 거 없네요? 있을걸요? 오른쪽 그림 같은 정사각뿔에 5개의 면을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해요. 말만 안 해준 거. 한 가지 색은 2번 사용할 때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근데 28번하고 똑같지 뭐. 근데 조건 이웃한 영역 이것만 조건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 네. 얘는 뭐부터 해야 될까? 얘도 2번 사용할 구역 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옆면 하나와 밑면이 색깔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옆면과 옆면이 색깔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옆면끼리 같은 경우. 근데 옆면끼리 같은 경우는 이 옆면 2개가 이웃한 경우가 있고 마주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웃한 애들 둘이 같은 경우가 있고 마주보는 애들 둘이 같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옆면 하나하고 밑면 하나가 같다고 했는데 이 옆면은 지금 회전해도 계속 똑같잖아요. 회전해도 계속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밑면은 P라고 쓰고 옆면은 A, B, C라고 썼거든요. P하고 A가 같건 P하고 B가 같건 관계없는 거예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래서 옆면과 밑면이 같은 경우를 먼저 찾자면 첫 번째 그 색깔만 고르면 돼요. 옆면은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하고 A가 같다고 보면 돼요. 같다고 보면 돼. 그럼 거기에 칠할 색깔이 몇 가지야? 4가지인가? 네. 4가지. 4가지. 이제 나머지 3개를 B, C, D에 칠하면 되잖아. 그죠? 300. 그렇지, 300. 4 곱하기 6이죠? 24개. 자, 이제 옆면 2개가 서로 색깔이 같은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A하고 B가 같건 A하고 D가 같건 B하고 C가 같건 C하고 D가 같건 그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둘이 같건 이렇게 둘이 같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웃하는 면은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웃하는 면에 같은 색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그 색깔만 고르면 돼요.
그 색깔 세 가지. 그 다음에 나 네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밑면에 칠할 색깔을 정해야 돼. 밑면에 칠할 색깔을 세 가지로 정해야 돼.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밑면에 칠할 거잖아. 네. 그죠? 예, 그리고 색깔 두 개 남았죠. 색깔 두 개를 여기다 칠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네. 근데 둘이 자리를 바꿀 수는 있죠. 네. 그치? 그건 회전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두 가지. 오, 이것도 24가지네. 신기하네요. 근데 밑면을 네. 왜 따로 분류를 해야 되죠? 상관없어요. 그냥 선택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경우는 똑같은데? 마주보는 애한테 똑같은 색 칠해놓고 나머지 색이 칠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주보는 애들 둘한테 똑같은 거 칠해놓고 나머지 색이 칠하면 되는데. 근데 그쵸? 얘는 2분의 1로 있다. 얘는 2분의 1 해야 되네. 그쵸? 이렇게 돌리면 똑같으니까. 네. 12개. 이게 어려워. 이게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은 60가지. 어려운 문제.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렇네. 이게 나와야 푸는 거야. 정말. 이것도 어려운데. A, B, C, D 네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또 뭐야 이거? 와! 웬 일부 또는 전부? 이거는 일부 또는 전부야. 어쩌라고요? 그러면 색깔을 먼저 몇 개 쓸 건지를 정해야 돼.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4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하려고 합니다.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기로 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날개 4개는 모두 합동이고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본 2개 이상의 색을 써야 돼. 그렇지. 최소 2개는 써야 되겠죠? 네. 이게 내 기억으로는 색이 3개일 때가 좀 3개, 4개일 때가 3개, 4개일 때가 좀 어려워. 색깔이 총 몇 개지? 4개요. 4개. 첫 번째, 먼저 2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뭐 2가지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여기 파란색 칠하고 여기 빨간색 4개 칠하는 경우,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파란색 4개 칠하는 경우. 근데 색이 4개죠. 그렇죠. 네. 그래서 2가지 색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색이 몇 개였지? 4개였나? 사시. 그죠? 이렇게. 그러면 4P 되지? 12가지. 네. 두 번째, 3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3가지. 네. 일단 사시상 색깔 3개 칠해 선택하는 거 4가지. 자, 이제 3가지 색깔을 파랑, 빨강, 노랑으로 정했다고 할 때요. 노랑 안 보여. 초록으로 정했다고 할 때, 이렇게 정했다고 할 때, 여기 칠할 녀석을 선택해야 되죠. 여기 칠할 녀석을. 그래서 가운데 칠할 녀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쵸? 그 다음에 이 2개를 이제 나머지에 칠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갈려요. 뭐가 갈리냐면 2개 칠하는 경우가 있고 3개 하나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칠하는 경우는 봐봐. 여기랑 여기를 칠하고 빨강을 칠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랑 여기를 칠하고 빨강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가지가 있어요. 네. 이것도 2가지가 있죠. 왜냐면 파랑을 3개 칠하고 빨강을 칠하는 경우와 파랑을 하나 칠하고 빨강을 3개 칠하는 경우 2가지. 네. 그래서 이거는 4 곱하기 8. 이것도 4 곱하기 8. 또잉? 일단 요거 3 있구나. 네. 요거 3. 그래서 곱하기 3, 24. 저 앞에 4 저거는 왜 얘도 한 24. 거예요? 곱한 거죠? 이거요? 네. 색깔을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 색깔. 색깔을 선택해야 되잖아. 오케이? 네. 네. 세 번째, 3가지 색 했으니까 이제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볼 거거든요.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려면 요 가운데 들어가는 애를 먼저 정해야 돼요. 가운데 들어가는 애. 가운데 들어가는 색깔을 칠하는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가 네 가지예요. 그쵸?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간 애는 여기 못 써요. 여기 옆에 사용을 못 해. 옆에 사용 못 하죠? 그럼 우리한테 세 개의 색깔이 남았어요. 색깔 세 개가 남았지? 이 색깔 세 개를 여기 모두 사용해야 돼요. 여기 모두 사용해야 돼. 파랑, 빨강, 초록을 모두 사용해서 칠해야 돼.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색깔만 이렇게 하고 다른 거 그렇지. 거랑 일단 옆에 하고 세 개 가지고 여기를 칠하려면, 네 개를 칠하려면 세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얘는 두 군데 칠해야 돼요. 네. 그쵸? 그 세 가지가 있어. 두 번 쓰일 녀석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두 번 쓰일 녀석을 만약에 내가 파랑으로 선택했다. 그럼 파랑을 여기 칠하고 빨강, 초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강, 초록 이게 있죠. 네. 그리고 빨강, 초록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 이건 안 같지 않아요? 뒤집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뒤집어야지 회전에서는 안 똑같아. 그쵸? 오이? 회전에서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 빨강, 초록인 거랑 초록, 빨강인 거. 그러네요. 그치? 회전에서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또 있어. 파랑을 마주보고. 그치 마주보게 칠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파랑을 마주보게 칠하잖아요. 파랑을 마주보게 칠하면 여기 빨강을 칠하고 여기 초록을 칠하나, 여기 초록을 칠하고 여기 빨강을 칠하나 똑같아.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렇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마주보게 하는 경우, 3. 마주보게 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네. 여기는 6가지 경우가 있고, 네. 합치면 9가지. 네. 여기 아까 네 가지 있었던 거죠. 이거 세 가지 있고. 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9 해서 108가지 네. 가 있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3? 끝난 거 아닌가? 아, 다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9 했죠. 네. 두 군데 같은 거 칠하고 네 가지 다 했네. 108가지 다 했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해설지 있죠? 한번 줘봐요. 해설지 근데 따로 사야 되지. 그러니까 저 그거 몰랐다가 오늘 알았어요. 따로 사야 돼. 네. 답만 확인해보자. 네. 뭐지? 1-30 너 얼마예요? 96까지? 96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96가지? 30번 96까지? 그걸 잘못 구했어. 이걸 잘못 구했나? 이거 49, 36 이거밖에 없나봐요. 여기서 뭘 잘못 썼나봐. 여기 4개, 네. 여기 9개. 그래서 36개. 36개. 왜 얘는 이번에 안 걔는 바뀌어요? 뭐지? 걔는 뭐 한 거지? 근데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어. 여기 위에서 어, 세 가지 색깔만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네 가지 색깔로 아. 칠해요? 이건 안 해도 되네. 이거는 가운데 칠할 걸 정하면 색깔 3개 그냥 남거든요. 색깔이 총 4개니까. 네. 그러니까 색깔 3개를 결정하는 경우에서는 안 해도 돼요. 이게 36이 맞네. 그럼 쟤도 마찬가지야. 어디 이건 뭐야? 이거? 얘도 할 때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맞아. 했잖아요. 얘는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얘는 4개의 색깔 중에서 네. 사용할 3개를 정한 거잖아요. 4개 중에서 3개만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한 개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핑크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있었다면
핑크를 버릴 건지 얘를 버릴 건지 얘를 버릴 건지 얘를 버릴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가지라. 그게 네 가지죠. 헐. 그 다음에 핑크를 버렸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구를 가운데 칠할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 네. 그게 이건 거죠. 세 가지. 우와. 그리고 남는 두 개를 가지고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맞아요. 12 더하기 요거 48 더하기 밑에 36 하면 96까지. 이렇게. 12? 아. 여기 12. 여기 48. 너무 어렵다. 여기 36. 이걸 빼다니.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걸 왜 했지 근데?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좀 어려워요. 22번 한번 봐봐. 22번. 이거 많이 해봤죠? 함수 1대1 대응. A랑 A.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1대1 대응이라 그랬네 그죠? 네. F1은 7이고요. 네.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FK가 K보다 작거나 같대요. 네. '헐' 헐 엄청 많나 보이는데요. 음. 64가지 아니에요? 64가지? 2의 6제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FK가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갈 때 네. 밑으로 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2는 2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네. 해결할 거라면 근데 이게 7이 하나예요. 30이야. 맞아. 기억났어. 조심해. 2는 2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네. 근데 2가 둘 중에 하나를 써먹으면 3. 3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써먹었기 때문에 3은 두 가지. 네. 4도 두 가지. 네. 5도 두 가지. 네. 6도 두 가지인데 7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을 거거든. 애들이 다 써먹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7은 남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1이야. 그래서 32가지예요. 네. 7이 한 가지구나. 네. 이거 알아요? 23번? 아니요. 피보나치 수열? 들어봤어요? 들어가. 들어봤어? 학교에서 응용 어쩌고. 그거 막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뒤에 거 더하는 되는 거.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거든요.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이때 써요. 이게 85인가 그럴 건데. 기억이 안 나네.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적어도 5번이 되도록 올라가는 방법을 쓰니까 5번이면은 이거 말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만 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10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틱 이렇게. 근데 9는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8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한 세 가지. 7도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게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한 5가지. 둘이 더한 8가지. 둘이 더한 13가지. 둘이 더한 21가지. 둘이 더한 34가지. 둘이 더한 55가지. 둘이 더한 89가지. 이렇게.
이렇게 둘이 더 더하면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면 끝인데? 끝났어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헷갈리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34가지인 거야. 네. 10 위에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네. 피보나치.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토끼 사오는 게 있거든요. 번식하는 거. 토끼 번식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림으로 봤어요. 피보나치수를 설명하는. 맞아. 이게 많이 나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한번 연습 문제 풀어봐요. 네. 오늘은 조합. 뭐예요? 조합 알죠? 조합. 아니 잘 모르겠어요. 조합은 순서는 상관없이 꺼내만 놓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제 4개 중에서 3개를 꺼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P3이잖아요. 네.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합은 그냥 꺼내만 놓는 거예요. 네. 꺼내만 놓는 거라서 중학교 때 배운 거랑은 대표 뽑기랑 똑같아요. 대표 뽑기.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대표 뽑기? 한 번 딱 언급했어. 네. 한 번 딱. 네. 그래서 대표 뽑기는 순서에 관계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조합이니까 뽑아만 놓으면 되는 거야. 이 조합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과. 그렇지. 컨비네이션. 그래요?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인데 지훈이 이렇게 컨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죠? 아 그렇네요. 그렇지. 컨비네이션 피자에 보면은 별의별 그 재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재료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페퍼로니를 먼저 올리고 네. 버섯을 나중에 올렸어. 네. 버섯을. 이거랑 버섯을 먼저 올리고 페퍼로니를 나중에 올렸어. 네. 가서 항의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뭘 먼저 올리든 관계없죠. 네.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N개 중에서 이거 서로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NCR 이렇게 씁니다. 네. NCR이라고 써요. 네. 그러면 NPR과 NCR은 뭐가 다르냐면 NPR은 일단 R개를 선택한 후에 R개를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되거든. 네. 근데 NCR은 선택만 하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NPR을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네. NCR이 돼요.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죠. 네. 그래서 NCR은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조합이에요. 네. 여기. 네.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여기는요. 원래 바이블이 이렇게 좀 별게 없어요. 조나누기. 조합을 이용한 조나누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1학년 때 사라져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분할 분배라고 하거든. 네. 분할은 조만 짜는 거예요. 조 짜는 거야. 네. 조만 짜두는 거고 분배는 조를 짜서 나열하는 거야. 네. 나열을 해야 돼. 봐봐. 6명의 학생을 A, B, C의 3개의 조로 2명씩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6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1, 2, 3, 4, 5, 6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1조에 2명, 2조에 2명, 3조에 2명이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에 누굴 집어넣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6C2가 되는 거야. 네.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넣으면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4C2? 그렇지. 4C2가 되죠. 2. 2C2가 돼요. 마지막은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야 돼. 이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리 바꿀 필요 없다는 거야. 네. 근데 이럴 때 여기다가 3팩토리얼 분의 1을 해야 되거든. 이걸 왜 하냐면 이 조와 이 조가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네. 자, 무슨 소리냐면 6C2면은 6명 중에 아무나 2명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다 1, 2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3, 4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5, 6을 놓은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안에 들어있죠? 네.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얘네들을 5, 6을 놓고 얘네들 1, 2를 놓고 여기다 3, 4를 놓은 경우의 수도 여기 들어있죠? 똑같다. 그렇지. 이게 똑같은 거거든. 네. 조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A조, B조, C조라고 해도 조의 이름만 다를 뿐 자격이 똑같다면 이렇게 사람 수가 똑같을 때는 바꾸지 말라는 의미에서 3팩토리얼 분의 1을 합니다. 근데 왜 3분의 1이 아니라 3팩토리얼? 이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그러네요. 그렇지. 그래서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는 네.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지금은 2명을 나눴는데 네. 이 6명을 6명은 안 되네요. 7명을 3조로 나눌 건데 7명을 3조로 나눌 건데 2명, 3명으로 나눌 거예요. 2명, 3명. 그러면 7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아 여기 놓겠죠? 네. 남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 여기 놓겠죠? 네. 그리고 3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얘는. 네. 근데 얘는 3명이니까 자리 안 바꿀 거거든. 얘는 3명이니까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이 조는. 그래요? 근데 여기다 내가 1, 2를 넣고 여기 3, 4를 넣고 5, 6, 7을 집어넣은 거랑 네. 여기 3, 4를 넣고 여기 1, 2를 넣고 여기 5, 6, 7을 집어넣은 걸 같은 경우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2명만 똑같을 때, 2조만 사람 수가 똑같을 때는 2분의 1만 하는 거야. 200분의 1. 그렇지, 200분의 1만 하는 거예요. 근데 3조가 맨 앞에 와도 똑같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죠? 그 30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도 한 그룹이면? 이거를 여기서 따로따로 안 구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7명 중에 2명을 뽑아 여기 놓기로 한 거지. 네. 이렇게 할 거면 7명 중에 3명을 뽑아 여기 놓는 거 먼저 해야지. 그쵸? 4명 중에 2명 뽑아 놓는 거 하고 2명 중에 2명 뽑아 놓는 거 할 거잖아요. 저희 둘이 똑같죠? 그러면 200분의 1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가 다른 애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관계없어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거야. 네. 둘이는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야. 네.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3명, 2명, 2명을 나눴어요. 네. 우리한테 700만 원이 있는데 한 조한테는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조한테는 100만 원씩을 준대요. 지금 두 상황에서요? 네. 아니야. 한 조한테는 500만 원, 400만 원, 한 조는 200만 원, 한 조는 1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다르죠? 그러면 다시 3팩을 곱해야 돼. 네. 왜냐면 누가 400만 원을 받을지 결정해야 되죠. 네. 3가지. 그리고 누가 200만 원을 받을지 결정해야 되죠. 2가지. 누가 100만 원 결정하는지 받을지 결정해야 되지. 1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다시 곱해야 돼요. 이걸 곱하는 게 분배야. 분배. 순서? 나열? 그렇지. 조를 짜고 나서
그 조의 자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조를 나열을 해야 돼. 이거는 분배. 오케이? 오케이. 여기 3팩토리얼 분의 1 곱했죠? 어렵다. 어려워요. 좀 생소하네. 여기 있네요. PQR이 서로 다르면 그냥 NCP, N-P, 컨비네이션 Q, R 컨비네이션을 하면 되는데 두 개가 같으면 2팩분의 1 하고 세 개 모두 같으면 3팩분의 1을 한다. 더 많으면 어떡해요? 4개. 더 많이는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안 나와요. 세 개까지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세 개까지만. 아주 좋네요. 세 개까지만 나와요. 이거는 분할. 분할이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뭐 상자에 공 집어넣는다 이런 거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대진표 작성할 때 많이 써요. 리그전? 대진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토너먼트 저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누면 여기하고 여기 똑같죠? 그렇죠? 6C3 음표가 3C3 곱하기 2분의 1 하란 얘기야. 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아 깜짝이야. 토너먼트. 이렇게 4C, 2C, 2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많아. 바이브로 토너먼트, 만약에 혹시라도 토너먼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너먼트는 1등을 뽑는 방식이에요. 1등을 뽑는 방식인데, 만약에 16팀이 토너먼트를 하겠다. 토너먼트 뭔지는 알죠? 네. 모든 팀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한 팀 떨어지고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그럼 16팀이 토너먼트를 했을 때 우승팀을 뽑는 데까지 몇 경기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무조건. 아 진짜요? 네, 무조건.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뭐냐면 이게 한 경기를 하면 한 팀이 탈락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1등 빼고 다 탈락시켜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1을 빼는 거야. 너무 단순해요. 갑자기. 간단하죠. 그래서 토너먼트 잘 안 나와요. 약간 그런 건가? 악수하는 거? 악수. 자기 자신이랑 악수 안 하세요? 악수는 리그전이랑 같아요. 으아! 리그전. 아 그렇네요. 돌아가면 그렇지. 리그전 한 번씩 다 해야 되니까. 야. 오케이. 근데 왜 나오는 거야? 왜 있는 거야? 그냥 볼까요? 봅시다. 남자 6명과 여자 6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방법을 들고 가라. 그랬네. 뭐 남자 3명을 뽑아가지고 반장보반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치? 그래, 컨비네이션이에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6C3 곱하기 6C 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네. 계산할 줄 알아요? 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홀수가 적힌 공을 적어도 1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적어도 1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구를 빼요. 그렇지. 반대로 모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죠. 네. 그럼 전체는 몇 가지인가? 600. 6C. 뚱? 왜냐면 6개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오케이? 네. 근데 모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모두 짝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짝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3C 이렇게 빼면 돼. 오케이? 네. 3번 집합 A는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1은 이미 있어요. 있는 거야. 오, C3? 그렇지. 5개 중에 3개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C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좀 중요해요. 지금 뭐가 정해졌냐면 크기가 정해졌어요. 크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컨비네이션. 크기가 정해진 경우. 아무거나 숫자 3개 불러봐요. 1부터 6까지 중에서. 여기 갖다 없으니까 다른 걸로 불러야 돼요. 2, 3, 5. 2, 3, 5라고 했어. 지훈이가. 그러면 A가 2고 B가 3이고 C가 5란 얘기죠. 네. 선생님이 5, 2, 3이라고 했어요. 네. 딱. 그럼 A가 얼마예요? 2. 2죠. B는 똑같네. 3이죠. C는 5죠. 네. 뽑는 순서의 관계가 없어요. 순서대로 정할 거기 때문에 순서의 관계가 없어요. 오. 네, 그래서 6시 3이에요. 아, 뭘 뽑든 정해져 있어. 그렇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무조건 제일 작은 애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니까 P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지. 5번. 평면 위에 8개의 점이 있어. 이 중 4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있고 나머지 어느 3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건 많이 보던 거죠? 이거죠? 이거 중학교 때 보던 거. 야, 이렇게 해서 평면이 8개 점이 있는데 4개는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일직선상에 안 있대요. 아, 그랬네. 네. 이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왜 나머지 어느 세 점도지? 어느 3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근데 4개예요? 점이 8개니까요. 평면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일직선상에 있고 네. 나머지 4개 중에서는 어느 3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는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개를 연결해서 일자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삼각형의 개수 구하래. 그러네. 삼각형 개수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수직선에 있는 애들 중에는 옆에 있는 애 빼고 다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삼각형을 만들려면 무조건 점 3개만 뽑으면 돼요. 그 점 3개를 내가 뽑아주고 아, 그 중에서? 걔가 내가 점 3개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네. 점 3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룰지 아니면 그 셋이서 팔씨름을 할지 아니면 그 셋이서 뭐 악수를 할지 이런 거 난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점이 원 위에 점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0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만약에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나는 10개 중에 2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지. 그게 직선이 될지 어떨지 난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10팀이 있는데 10팀이 리그전을 치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리그전을 치른다면 모든 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니까 경기하는 걸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직선의 개수랑 똑같네. 그쵸? 그러니까 직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리그전을 치를 건지 안 치를 건지 그건 나는 몰라. 그냥 나는 뽑아만 주는 거야. 뽑아만.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8C3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 8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8개의 점 중에서 3개만 선택해 주면 지가 알아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나는 몰라. 그냥 나는 3개만 선택해 주면 돼.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와. 그죠? 그런데 일직선상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돼요. 네. 그것만 제외해 주면 되죠. 제외. 근데 얘네는 일직선 이번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있지 않나요? 없죠. 얘랑 얘를 뽑으나.
얘랑 아까부터 순서는 상관없는 걸로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순서 상관이 있는 걸로 하면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순서 상관없었죠. 네. 삼각형이니까. 네. 그럼 지금도 이 안에서 제외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순서는 상관없어야죠. 그럼 뭐 뺄 때는 항상 C예요? 아니요. 얘가 P면 얘도 P일 수 있죠. 앞에가 C면. 앞에가 C면. 앞에가 C면. 근데 그것도 그렇지. 항상 얘가 C면. 얘가 C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순서 자체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서 순서로 고려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35인가 그럴걸? 내가 외운 게 맞나? 52네. 이렇게. 네. 요거 해봅시다. 예제 2번.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이 있는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힐 거예요. 그러면 뽑을 때까지는 순서의 관계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원순열을 할 거래요. 그쵸? 예. 원순열. 근데 또 남자 여자가 어떻게 앉는다 이런 아예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그때부터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때부터는 다 똑같은 사람. 그래서 뽑는 경우에 있으면 몇 가지예요? 6C 곱하기 4C 곱하기 6명을 원순열 할 거니까 5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3팩토리얼 아니에요? 4명이니까 3팩토리얼. 4명.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라고 해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네? 그게 P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5명 중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3명을 줄을 세우면 그냥 5P3이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남자 중에서도 뽑고 여자 중에서도 뽑아서 일부만 일렬로 세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냥 P는 아니죠. 그렇지. 이쪽 집합과 이쪽 집합이 서로 다르니까. 그지? 비슷했네. 그래서 이럴 때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네. 이렇게 말이에요. 네. 이게 조합이에요. 아이 깜짝이야. 이게 조합. 아까 했던 건데. 네. 이게 두 팀 A팀 2명, B팀 2명, C팀 3명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쵸? 예. 그러면 A팀 2명, B팀 2명, C팀 3명으로 나누니까 얘는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이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이제 이게 똑같잖아. 이게 사람 수가 1. 그렇지. 2분의 1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상관없겠네요. 아까 했던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A팀? A팀이 2명, B팀이 2명, C팀이 3명. 그럼 이거 안 해야 돼요. 네.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진짜 잘 읽어야 돼.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까 그 크기 순서랑 비슷한 건가? 팀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팀에 지윤이하고 정우가 들어가고 B팀에 수민이하고 쌤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팀을 바꾸는 게 다르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돼요. 네? 돼요. 네? 그러니까 팀 이름이 다르잖아 지금. 네. 팀 이름이 다르니까 바꾸면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르죠. 그렇네요. 그렇지. 그럴 때는 이걸 안 하는 거야. 네. 그럴 땐 이걸 안 해. 근데 2번에 보면 그냥 2명, 2명, 3명을 3팀으로 나눈다고 하면 돼 있잖아. 이때는 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저 잘못 보고 있었어요. 한 페이지 연결. 이때는 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세 팀이 자격이 똑같냐 다르냐를 보는 거야.
뭐 이름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세조로 나눠서 한 조는 수학을 발표를 할 거고 한 조는 영어를 발표를 할 거고 한 조는 과학을 발표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다시 3팩을 또 곱해야 돼요. 뭘 결정할지 해야 되니까. 야, 니네 뭐 할래? 3가지. 니네 뭐 할래? 2가지. 니네 뭐 할래? 1가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일단 나눠만 놀 때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네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조합에서는 이거 한번 볼게요. 뭐야? 정원이 2명인 서로 다른 3종류의 오토바이가 있어요. 5명이 3대의 오토바이에 나누어 타는 방법에서는 그랬잖아. 그러면 5명이 3대의 오토바이에 나누어 탈 건데 2명까지밖에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 컨비네이션 1 해서 2분의 1을 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이 같이 타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이 같이 타고 나머지 1명이 혼자 타는 거지. 아, 앞에 거 2개요? 근데 얘네들이 숫자가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일단 2분의 1을 해두는 거야. 네. 그러면 2명, 2명, 1명 세 팀으로 나눴죠. 네. 그런데 서로 다른 3종류의 오토바이가 있단 말이야. 네. 이제 오토바이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렇지. 오토바이 결정할 거니까 3팩을 해야 돼. 마지막에. 뭔가 조금 알 것 같고. 조금 알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해볼까?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6명을 4개의 방에 배정하려고 해요.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을 배정하고 남학생은 3호실과 4호실에 각각 3명씩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5C3 5C3 잠깐만요. 2C 2C 정해져 있잖아요. 그니까 그냥 2팩을 못 하나? 그렇지. 2팩을 곱해야 돼. 방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죠. 네. 남학생은 6C3 3C3 2팩 곱하기 2분의 1. 네? 바꾸지 마 일단. 둘이 같잖아. 일단 바꾸지 마. 그리고 방을 정할 거야. 맞네요. 일단 나눌 때까지는 바꾸지 마. 나눌 때까지는 바꾸지 마. 이제 방 정해. 이거야. 선생님 저희 어느 방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 나눈 다음에 방 배정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렇네요. 이건 없어지지. 알겠어요? 네. 네. 일단은 센이 있잖아.